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7기에서 늘 최하위였던 울산시장의 직무 수행평가가 민선 8기에 들어 최상위권으로 반등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시작 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기관의 직무 수행평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장 부문 1위, 전체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민 생활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7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장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시장은 59.8%의 긍정평가를 받아 가장 높았고,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순을 보였습니다. 8명의 시장 가운데 7명이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에 비해서 낮은 긍정평가를 받은 반면 김두겸 시장만 득표율과 긍정평가율이 같았습니다. 도지사까지 포함한 전체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늘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민선 7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는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와 함께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꼴찌에 머물렀던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가 광역시 부문에서는 4위, 전체 시도에서는 8위로 급상승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에서 울산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1위로 나타났고, 이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순을 보였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울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욱희 울산시 교육감도 시교육감 부문 1위, 전체 시도교육감 부문 3위를 차지했습니다. 노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인 55%보다 높은 57%의 긍정평가를 받으며 시교육감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4%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조선업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 8만 4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하며 특히 조선업의 경우 긴급한 작업 물량 증가에 따른 특별 연장 근로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 인력 부족을 겪는 조선업과 뿌리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TF도 설치됩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수조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초과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려왔습니다. LH의 야음지구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가 난개발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지난 민선 7기 때 도출된 민관협의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울산시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가 울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인섭 시의원은 차단 녹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원으로 존치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난개발 방지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연평균 1,000건이 넘는다며 인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6,57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폭행과 가혹행위가 가장 많았고 불리한 진술 강요와 편파 부당 수사, 폭언과 욕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경찰권 지휘와 견제를 통해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치러지는 만큼 변별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수능 99일을 앞둔 수험생들을 박정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을 99일 앞둔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학업에 매진 중입니다. 집에서 하면 너무 덥고 집중도 잘 안 되니까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가서 시원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 계속되는 학업 강행군에 지칠만도 하지만 99일 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간 모자랐던 점을 보완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거두길 바라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모든 친구들도 원하던 점수 받아서 원하던 대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치르게 되는 만큼 변별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교사들은 남은 시간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1,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공부해왔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9월과 10월 황금 연휴 막판 컨디션 관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로 이어지는 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31일 실시되는 9월 모의평가 전까지 전범위를 학습한다는 목표로 남은 기간 오답노트 활용과 실전 모의고사를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개학 전후 3주간 방역관리 강화와 방역물품 지원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 걸쳐 학교 방역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이 기간 집중적으로 학교 방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검사 지원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도 1인당 2개씩을 지급합니다. 또 학교 방역 물품은 상반기 대비 2배로 지급하고 2학기 수학여행 예정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 상담과 점검으로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홍보 계도 기간이 2달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횡단보도 우회적 단속은 오는 10월 12일로 미뤄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가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경찰은 계도 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점자 보도블럭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점자 보도블럭이 잡초에 뒤덮이거나 쓰레기통으로 가로막고 있고 위치와 방향이 엉터리로 표시되는 경우까지 있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울산시의 점자 보도블럭의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은 고래도시 울산이라고 불릴 만큼 고래와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요. 최근 인기몰이 중인 한 드라마에서 고래가 자주 등장하며 고래도시 울산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울산 법원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 선착장. 평일인데도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기 위해 1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고래를 만날 거란 기대감과 설레임에 더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영우 보고 고래가 궁금해서 오게 됐어요. 요즘엔 수온이 높아져서 고래가 다 많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저희도 이제 고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러 와봤어요. 특히 최근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에 고래가 자주 등장하면서 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울산을 고래로 유명한 도시로 만든 장생포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올 들어 고래바다 여행선 탑승객은 벌써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고래가 등장하는 인기 드라마 때문에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고래바다 여행선을 승선하시고요. 특히 수온이 높아지는 8월에는 고래 발견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래바다 여행선을 찾는 관광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원 앞에 고래 조형물이 있는 울산 법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 등 법원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 견학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 견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고래도시 울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당분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관광재단이 국제회의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은 내년 5월 국내외 2,2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3회 영남 수익 컨퍼런스의 울산전시 컨벤션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학 학술대회와 지능형 시스템 국제 워크숍을 유치했습니다. 관광재단은 유치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유치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내 6번째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가 울주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9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이 센터는 앞으로 지역 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등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울주군은 기존 고리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 관할이었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고 세울 원자력본부가 발족하면서 울주군의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울산 전파관리소는 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전파교실은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전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초 이론 교육부터 전자키트 조립과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전파관리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미래 핵심 자원인 전파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상 물류단지 조성 움직임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와 지자체, 주민들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일대 보전 녹지 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가 울산시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사업 대상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질비해 있고 학교와도 인접해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발 여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지자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게 계획서 생긴 거 허가 날기까지 수시간에 일순간에 이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 의향서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 지자체가 수집한 주민 찬반 의견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바르게 공개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만약에 찬성 의견이 많다 그러면 반대 의견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쏠릴 수밖에 없겠죠. 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고요. 귀담아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청이 없어요. 이에 대해 울산시는 아직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투자 의향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 의견도 받고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는 사업이 안 되겠다라고. 시의회는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협의점이 없는 한 계속해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현대 청운중학교 여자축구팀이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에서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경남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현대 청운중 여자축구팀은 결승전에서 만난 충북 예성여중을 2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구 농소중학교 복싱부가 52회 대통령배 시도 전국 복싱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울산 울주군민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농소중학교 최준수 선수가 남중부 42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이시준 선수는 70kg 이하급에서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습니다. 울산시가 이달부터 구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섭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울산시는 번호판에 볼트가 없어 영치가 힘든 비천공 번호판의 차량 단속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영치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3일 초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금액이 기존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의 사용과 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고 불응 시에는 말소 등록도 가능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